네. 자, 이제 건축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한번 용어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쪽 용어들은 이제 건축법에 있는 규정이나 다른 법에 있는 규정들을 배제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중복되는 규제를 통합하는 곳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의 특징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많이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항상 경제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그때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막 중복되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실제로 경제 활동하시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건축법의 규제를 좀 배제시켜주고 또 완화시켜줘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만든 제도가 특별 건축구역하고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지정하는 장소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로 특별 건축구역과 특별 가로구역을 정리를 좀 하시고요. 특히 특별 건축구역이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죠.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특별 건축구역을 좀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 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자,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해서 이 법이나 관계법의 규정을 건축법이나 관련 법에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자, 이게 배제하는 겁니다. 좋은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배제하거나 아니면 완화시켜주거나 통합시켜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건축법을 배제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중복되는 규제는 통합시켜주는데 이런 거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국토부 장관님하고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장소나 시도지사님이 정하는 장소가 우리 법에 대통령에 써 있는데 주로 신규 개발지예요. 신규 개발지.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나 좀 보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일 때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우리 세종시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리고 이제 지방의 혁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혁신도시. 자, 이런 지역들이 신규 개발지니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우리 토지공사가 대규모로 땅을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자, 요런 데가 주로 신규 개발지로서 국토부 장관님이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정할 때 여기 정비구역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은 들어가지만 정비구역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비구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신규 개발지, 시도지사가 신규 개발지 특별건축구역 정할 때는 이거 보세요. 행정중심하고 혁신도시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말고 대신 여기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같은 거, 경제자유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고 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 정비구역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정비구역이. 그럼 이 정비구역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으로는 신규개발 정할 수는 없지만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비구역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지만 시도지사가 정할 때는 그런 장소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규 개발지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정해서 건축법을 배제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통합시켜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그 다음에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거. 자, 특별건축구역을 신규 개발지에다가 정하는데 아까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또는 무슨 뭐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도구역. 그 다음에 보전산지, 그 다음에 자연공원 이런 지역들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가 없는 금지예요. 금지, 지정금지입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나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은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정금지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규 개발 사업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보전산지 안에서, 접도구역 안에서, 자연공원 같은 데 안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금지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서 지정 금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신규 개발하더라도 특별건축구역을 못합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금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장관님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자, 그 다음에 특별가로구역. 특별건축구역과 비슷한 게 특별가로구역인데, 특별가로구역은 일단 지정권자가요, 국토부 장관님하고 건축허가권자가 되니까 약간 바뀌죠. 우리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이죠. 예,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구청장이니까 조금 달라진다고요. 국토부 장관님하고 허가권자, 시군 구청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땅에다가 특별 가로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어떤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양옆이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떤 특별 가로구역은 이 가할 때 이게 종로 1가 2가 하는 그 도로의 개념에 가합니다. 특별 가로구역은 어떤 특정한 도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지구 안에 도로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그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경관지구. 자, 미관지구는 삭제가 됐습니다.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일 때는 거기다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 가로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건축구역과 효과는 비슷해요.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인데 특별 건축구역은 특별 가로구역은 통합이란 말은 없고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 가로구역을 정하는데 장소가 어떤 특정한 도로, 대표적인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보행자 전용도로 양쪽 사이드가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거기서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님이나 건축허가권자가. 자, 다음. 자,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 땅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게 전원에 합의하면 건축하거나 대선 같은 거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위치라든가 또는 주차장 같은 면적을 상호 조정을 해가지고 건물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협정 같은 경우는 보세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모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지상권자 같은 용의권자도 모일 수 있고 그 밖에 이해관계자도 모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 자, 건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자, 전원에 협의한 거, 전원에 합의. 자, 전원에 합의를 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선 같은 거 할 때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 같은 것들을 상호 조정을 해가지고 상호 간에 서로 유리하게 건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축 협정도 아무데나 하지 말고 건축법상,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데다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협정은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협정은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이런 식의 땅이 있습니다. 대지가. 자, 이쪽으로는 도로가 20m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20m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대지는 여기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지. 자, 면적은 한 500 굉장히 크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뒤쪽으로는 이면 도로가 있어서 여기는 도로가 8m짜리 도로가 진행한다. 이렇게 8m짜리 도로가. 여기는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B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면적을 200제곱미터만 가지고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A, B, C 소유자가 건물을 자기 대지에서 각각 짓는 것도 좋지만 우리 A, B, C가 이제 또 합의를 해서 건물을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를 A 대지는 원래 이렇게 건물 짓는 거고 B 대지는 이렇게 건물 짓는 거고 C라는 사람은 이렇게 건물 짓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건물을 통합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에 맞게 자기 이제 부분을 할당받아서 이 앞쪽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통합 주차장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건물을 훨씬 더 유리하게 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건축협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짓지 않고 이렇게 짓지 않고 통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쪽 앞에를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걸 넓게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이 대지를 사용하시게끔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정은 전원의 합의로 체결을 합니다. 나중에 폐지할 때는 과반수로 폐지하는 겁니다. 폐지할 때는 과반수. 관청 가서 이제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폐지가 되는 거니까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를 받고 인가를 받고
폐지할 때는 과반수로 폐지가 된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협정 밑에 결합 건축이라는 것도, 자, 이게 서로 떨어진 두 개의 대지가 있는데 대지 간의 거리가 100m 이내 정도만 이렇게 있다면 이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해서 용적률을 개별 건물마다 주지 않고 용적률을 다른 쪽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이렇게 넘겨서 내가 건물을 용적률 500%를 받았는데 400까지만 짓고 나머지 100% 남는 거를 저쪽 건물에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보상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해서 개별 대지마다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결합 건축 제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100m 이내 정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개발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이런 결합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다 마무리 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건축법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면 좀 내용이 건축법이 많습니다. 7문제가 나오는데 각종 용어 정리를 우리 앞에서 배우셨죠? 무슨 뭐 건축물, 공작물, 뭐 건축이란 용어, 대선이라는 용어, 용도 변경이라는 용어 살펴보시고 건축 허가라는 제도가 쭉 되게 중요하죠. 건축 허가를 받고 자,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한다. 2년 안에 착수하는 거. 완공되면 사용 승인.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지, 도로, 건축선. 관련 규정에 모두 맞아야 되는 거고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것도 맞으셔야 되고 흐름을 한번 쭉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의 면적 따지는 방법, 높이 따지는 방법,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법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들. 자, 이렇게 건축법의 큰 흐름을 잡는데 건축법 내용들은 좀 내용이 많고 또 숫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꼼꼼히 건축법은 특히 다른 법보다 아주 공부하시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자, 공법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60점 또는 55점 정도 최하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로 보시고 자꾸 이렇게 동영상을 좀 보셔서 반복 학습하시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따뜻한 봄이 또 오게 되면 또 공부하기 좀 이렇게 좋은 계절이 또 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탄력을 붙여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겠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 갖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또 공부하셔서 올해 하나 다 시험을 끝내시면 저도 굉장히 좀 보람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에는 주택법으로 제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